자, 지금부터 교육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육 관련주를 보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겨울방학도 시작이 되고 우리가 추세 전환과 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어디서 보냐면 매집과 상승과 하락과 매집이 있는데 요 매집에서 올라가기 전에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기적인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데 바로 5개월선이라는 그러니까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죠. 여기를 뚫어주고 안착하게 되면 한두 달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됐던 게 옛날에 그 리튬 관련주들이에요. 10월 달에. 그래서 10월 달 한 달 내내 리튬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거는 지수에서도 똑같아요. 자,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선 반드시 월봉에서 5개월선을 돌파 안착을 해줘야 돼요. 아직은 아슬아슬하죠. 만약에 돌파 못 해주게 되면 또 와요. 여기 660포인트 거꾸로다가 우리나라 지수가 언제 위험해졌냐면 정확하게 21년도 11월 달에 5개월선을 깨면서 이렇게 5개월선을 깨면서 추세가 드디어 위험해졌구나. 특히나 22년도 1월달, 올해 1월달에 그냥 급락을 해버렸죠, 지수가. 이때 위험해진 거예요. 이때 5개선도 깨면서 위험해지고 20개선 깨면서 그냥 지수가 추세가 확 이렇게 오양을 탔죠. 모든 주식, 모든 지수는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당연히 밀리는 거예요. 반등했다가도 밀리고 이번에도 반등했다 다시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종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목도 저기 고점에서 여기 최고점에서 5개월선을 깰 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고 거꾸로다가 바닥에서 5개월선을 돌려줄 때가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위치에 있게 되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비유를 많이 해드리는 건 삼성전자가 대표주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언제 위험해졌냐면 아주 간단해요. 정말로 쉬워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8만원, 9만원 간다고 10만원 간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요달 그러니까 21년도 4월 달에 5개월선을 훼손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추세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쭉 밀렸죠. 쫙 밀렸어요, 이제. 당연히 8만원짜리가 7만원이 됐는데, 요때 20개선을 지켜줘서 반등을 했어요. 제가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목표가입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정확히 목표가를 갔어요. 자, 목표가를 가고, 다시 떨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20개선도 깨면서, 추세가 우하향이 확증이 돼버린 거예요.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21년도 10월 달에도 저점이 이때가 7만원대였고, 22년 8월 달에도, 3월 달에도 7만원이었지만, 자리가 틀려요. 여기도 7만원, 여기도 7만원인데,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추세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7만원과 이때 7만원은 하늘과 땅 차이야. 이거는 지금부터 6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7만원이에요. 왜? 이때는 20개선을 지켜준 7만원이지만, 깬 7만원이기 때문에 쭉 밀렸죠. 자, 이거는 삼성전자만 그린 게 아니라,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20개선을 깨는 순간 추세는 완전히 깨진 거고 이거는 지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도 코스피를 기준으로 언제 무너진 거냐면 정확하게 5개월선 깨자마자 추세가 깨졌구나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 20개선 밀고 내려올 때 완벽하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무너지는구나. 여기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런 거 있죠. 여기서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러면 뭐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금 뭐 이렇게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 당연히 내가 경제학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분들의 영상을 자주 보면 내가 경제학적으로는 도움도 많이 되고 공부도 많이 되는데 주식에 내 계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아무리 많은 금리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고 경제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오늘 경제 전문가 몇 분 모시고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자동차 산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냥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으니까 20개선만 깨지 마. 어떤 얘기가 나와도 20개선 깨는 순간 추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어렵게 생각해요.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뭐 앞으로 실물 경제가 어떻고 무슨 경제가 어떻고 뭐 우리나라 반도체 뭐 수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통계 내고 뭐 수학 따지고 막 무역 수지 적자자 따지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경제학 박사가 주식을 제일 잘해야지. 그죠? 우리는 주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 경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의학 박사가 아니에요. 제가 제약바이오로 좋은 수익을 낸다고 그래서 그 회사의 제약의 성능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식 공부인데 주식 공부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추세예요.
모든 주식, 모든 주세, 모든 시장은 다 추세 순응해요. 추세가 우상향에 뻗어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거를 수급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이래야 시장이 살아나는 건데 엄연히 지수가 20개선을 깨고 있는데 여기서 그 어떤 우리 전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학 박사가 나와서 경제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20개선 깨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대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당연히 경제학 박사 이런 분들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어. 경제관은 잘 알겠죠. 어떻게 흘러갈 거고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 거고. 그런데 주식을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직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추세를 볼 줄 알아야죠. 이거는 경제학 박사가 아니래도 되고 그냥 우리는 두 눈만 갖고 있으면 돼. 눈. 딱 눈에 보이는. 보이시죠, 어머니? 어머니 보이잖아요. 20개선 깨는 순간 추세는 완벽히 깬 거예요. 이때 결정해야죠. 내가 현금화를 시켜놓을 건지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비중이라도 줄일 건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주식 공부지. 여기서 그 어떤 경제 논리라든가 뭐 의학 박사라든가 뭐 제약 바이오 공부한다고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이 회사 막 만드는 제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장 방문한다고. 우리가 미증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죠. 미국의 제약바이오 제가 올라가는 거 맞췄잖아요. 맞추고 떨어지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추세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떠한 주식들이 지금 바닥에 있거나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준다면 이 주식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교육주를 볼 건데 이러한 교육주들이 과연 월봉에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지 이런 걸 볼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거 장난감. 첫 번째가 메가MD입니다. 자, 메가MD의 월봉의 위치는 어디예요? 바닥이죠. 굉장히 싸요. 이런 데서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물론, 어제 미증시 하락으로 해서 다시 이런 데가 올 수는 있어요. 월봉에서 5개월 선을 회복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데가 다시 오겠죠. 다시 대바닥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메가MD를 대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중기적인 추세인 5주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절대 5주선을 깨면 안 돼요. 그런데 앞전에 살짝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우리가 거래량이 많이 터져가지고 뛰어올라간 종목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날 HTS에서 그냥 주가 시세만 찾아봐도 오늘 막 상 날아가는 거 찾을 수 있거든요. 오늘 거래량 터진 종목도 찾을 수 있어요. 이걸 제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 단타한다거나 오늘 스캘프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제가 우리나라에서 1%가 안 된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99.9%는 전부 다 일반 투자자예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은 건 그냥 주식 싸게 사서 비싸게 팔으면 돼요. 메가MD의 주식은 굉장히 싸요. 우리가 주식을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 주식들이 다 바닥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5개월 선을 회복을 못 해줬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메가MD를 들어간다면 5주선 깨자마자 일단 손절하고 봐야 돼요. 손절은 짧게 2, 3% 짧게 끊고 수익은 크게 15%, 20%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의 작은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오늘 같은 날 실적 밀릴 수는 있겠죠. 미진씨가 밀렸으니까. 그러면 그냥 21선 안깨는 선상에서 매수. 그럼 겨울방학이 생기면서 뭐가 교육주가 뛴다? 움직일 수 있겠죠. 자, 벌써 캐리스포트는 난리가 났어요. 사실 캐리스포트뿐만이 아니라 엔젤산업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캐리스포트를 보게 되면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좀 높죠. 월봉에서 5개월 선을 뚫어주는 저번 달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에요. 우리나라 지수도 완벽하게 살아나려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5개월 선을 뚫어줘야 되고 코스피는 이번 달 종가상 지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5개월 선을 지켜내야지만이 내년에 다시 새해 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캐리스포트는 뚫어줬죠. 그럼 지금부터 5개월 선만 깨자 하면 되는데 일단 목표가를 찍었죠. 지금 사기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사려면 여기서 샀어야지. 여기서. 이제 와서 월봉에서 5개월선을 뚫어주는 이때 못 건드렸죠. 자,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이런 데서 못 샀어. 여기서. 거래량의 변화가 분명히 생겼는데 여기서 못 샀어. 지금 제약바이오도 제가 여기서 사라고 알려드린 거 많아요. 걔네들이 다 여기가 있어. 여기서 못 사고 있는데 이제 와서 캐리스포트를 관심 가져도 돼요. 물론 또 뛸 수도 있긴 한데 월봉에서 20개선을 뚫기가 엄청 힘들어요. 물론 뚫어주게 되면 다시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요. 하지만 내가 최초의 주식을 사고자 하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그럼 반드시 칼같이 손절해야 돼요.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특히나 미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급락할 수도 있죠.
자, YBM넷을 봅니다. YBM넷이 내가 이날 관심 가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YBM넷이 큰 거래량이 생긴 게 아니죠. 큰 거래량이나 큰 이런 거 누구나 다 봐요.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래량의 미세한 변화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 친구가 근간에 4만 주, 5만 주 이렇게 18,000주 이렇게 거래된 애가 이날 24만 주가 터졌어요. 그럼 누군가 그럴 거예요 아마. 24만 주가 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1000만 주, 1000만 주 터져야 돼. 안 그린 거예요. 지금 제약주가 날아간 건 어디서 날아갔냐면 앞전에 2만 주, 3만 주 거래된 애가 순간 20만 주가 터졌어. 그러다가 50만 주가 터졌어. 지금은 1000만 주씩 터지죠. 그런데 1000만 주가 터졌을 때 벌써 여기 있는 거예요. 20만 주, 40만 주 터졌을 때 여기서 샀어야지. 그죠?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려고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고 멤버님들하고 저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죠. 요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즉 거래량이 중요하긴 한데 거래량보다는 거래량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5,000주, 6,000주, 8,000주 거래된 애가 20만 주 거래되면 좋은 거고 평소에 20만 주, 40만 주 거래되던 애가 100만 주 이상이 터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거래량의 크기예요. YBM넷은 15,000주, 2만 주 거래되네요. 이런 애가 2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런데 옆으로 조용히 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미증시가 무너지면서 오늘 떨어질 수는 있어요. 대신에 월봉 H가 바닥이죠. 여기. 야가 가야 어디 가겠어? 여기서. 그래서 물론 가면 다시 이런 데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고자 한 자리에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굉장히 싸요. 물론 5개월선을 회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 더 밀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관심 갖고 있다가 주봉에서 20주선에 뚫어준다든가 일봉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게 되면 얘네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특히나 교육주는 성장주가 아니죠. 지금 나스닥이 3%, 4%씩 폭락하고 있는데 교육주는 이렇게 기술주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경기 방어주기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나 멤버들이나 우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애들도 키우실 테고 우리가 다른 돈은 아껴도 게임이나 메타버스는 안 해도 최소한 애들 교육비 정도는 안 아끼죠. 그러니까 경기 방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밀릴 때도 실제로 많이 안 밀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예전에 애니능률은 정치 테마주였었어요. 그러면서 정치 테마를 타고서 촥 날아갔다가 5개월선 깨는 순간 무조건 급락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20개선 깨는 순간 폭락. 그런데 대바닥을 찍었죠. 물론 5개월선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추세가 안정적인 건 아니고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있지만 가격은 싼 거예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옆으로 가고 있죠, 지금. 해도 너무할 정도의 가격대를 갖고 있고, 작은 거래량의 변화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간 뛰거나 그러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가면 지지부진하게 보추병을 쓰겠구나. 그 언제 들어가시면 되냐면, 지금 하루 거래량이 5만 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까 YBN넷처럼 순간 그냥 3, 40만 주가 터지면서 거래량의 변화가 살짝 생길 때가 있어요. 그냥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자, IB기명을 볼게요. IB기명은 예전에 앞에서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빵빵빵 들어오고 이때 한 번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고 있죠. 그런데 IB기명의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교육주가 다 이래요, 지금. 근데 5개월선을 못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바닥 정도는 찍으러 올 수가 있어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10주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역시나 10주선만 잘 지켜주게 되면 이 정도 1,600원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 자, IB기명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아까 알려드린 대로 교육주는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해요. 지금 사면 아마 보추병 정도 쓸 건데 주식은 싸게 사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른 교육주보다 아이스크림 헤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월봉에서 봤을 때 유일하게 월봉에서 5개월선을 뚫어주고 있는 애가 아이스크림 헤드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5개월선을 뚫어주고 깨지만 않으면 빵 때려. 요게 캐리 서포트예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5개월선을 뚫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고 계셔야 돼요. 특히 지금은 배당의 계절이죠. 지금 사나이 이제 배당을 받는데 이 친구가 배당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영업 재무가 빵점은 아니고 재무가 나름 탄탄해요. 자, 5개월선을 회복해주고 있고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졌죠. 이 턴을 유지해 주려면 지금부터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지면서 지금 5개월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엄연히 5선 위에 있죠. 일봉에서 가만히 이 친구 행동을 보니까 뭔가 수상하죠.
앞전에도 거래량이 빵빵빵 터져고 있고 또 들어와 있고 또 꼬리 달고 터지고 작은 거래량 변화가 생겼죠. 얘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알았으니까 21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오늘 같은 날 시장에 물어서 2, 3%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자리가 21선을 지켜주는 자리라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좋은 확률이 있고, 그렇게 되면 뉴스는 정해져 있어요. 애들 방학하잖아. 애들 방학하면서 그 이슈로다가 또 뭐가 떠요? 예를 들면 애들이 방학을 하는데 겨울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죠. 이거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뇌피셜이에요. 그런데 이런 뇌피셜과 차트만 잘 맞으면 돼요. 뇌피셜인데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죠. 지금 코로나 재확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온라인 교육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또 이상한 뉴스를 엮어가지고 띄워요. 뉴스는 주식이 뜬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뇌피셜을 알고서 알았으니까 그냥 21선만 깨지 마. 그럼 뛰겠구나. 그럼 예전처럼 이렇게 뛰겠죠. 그럼 뛰면 똑같아요. 제가 얘기한 그 뉴스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사려고 하지 말고 뉴스가 뜨기 전에 사야 되는 거예요. 자, 비상교육을 봅니다. 비상교육 같은 게 재물을 보면 굉장히 단단해. 예전에 우리 같은 이제 비상교육으로 그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PBR 0.38이라는 얘기는 해도 너무 싼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보통 PBR 잘 아시죠?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회계장부 가치상 주가가 10,000원을 받아야 돼. 대충. 그런데 시장에서 5,000원 거래되고 있네? 그럼 PBR 0.5. 그죠? 회계장부상 가치가 10,000원인데 시장에서 20,000원에 거래되고 있네? PBR 2. 이렇게가 되죠. 그죠? 회계장부상 가치가 10,000원인데 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됐네? PBR 1. 그래서 PBR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이거를 저평가라고 그러죠. 근데 저평가가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안 가는 애들 안 가는 거니까. 그런데 비상교육이 0.38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비상교육이 보통 시장에서 장부상 가치가 10,0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3,800원에 거래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싸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시총이 810억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 옛날에 시총이 1,500억, 2,000억 그랬었어요. 810억인 회사가 매출이 2,000억을 올려요. 자기 시총의 2배 이상 올리고 있죠, 지금. 물론 연간 영업이익이 적절한 적은 없지만 작년에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 현금료율이 3,000%, 빚체비율이 43%이기 때문에 빚이 별로 없어요. 자기 돈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상장폐 당하거나 최소한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위험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배당을 줘요. 2.82%. 지금 사기 딱 좋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월봉 H가 어딨냐? 바닥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5개월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뭔 얘기냐면 바닥바닥 그리다가 드디어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미증시가 무너졌죠. 그런데 교육주는 성장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을 확률이 좋고 주가는 또 싸죠. 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지만 뭔가 우상향의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고 누군가가 바닥에서 한번 쓸어 담았죠. 그러니까 얘가 어딜 갈 거냐?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하루 이틀 떨어지고 무너지는 거에 너무 일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비상교육을 샀던 자리가 여기예요. 이 오래된 멤버님들은 잘 아세요.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어요. 이식회선 뚫어주자마자 어딜 갔냐? 여길 갔어요. 당연히 우리 주위 사람들도 큰 수익을 냈고 저도 비상교육 큰 수익을 냈는데 예전에 여기서 살고 여기서 사가지고 이런 수익을 냈던 애가 시장이 떨어지면서 여기가 와 있죠, 지금. 물론 그동안 영업이익도 안 좋아졌고 많은 게 안 좋아졌긴 했지만 이제 이 정도 가격은 내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관심 있게 볼 만한 이런 친구가 됩니다. 비트컴퓨터가 원격 의료기기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교육주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디 있어요, 지금? 월봉에서 5개선 뚫어졌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20주선까지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순간 미증시가 밀려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 떨어졌을 때 그냥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럼 이제 파랗게 변하겠죠. 그런데 땡땡이가 생겼어요. 이렇게. 뭔 얘기냐면 미증시가 밀려서 여기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와도 21선만 안 깨면 되는 거고 땡땡이가 생겼기 때문에 순간 거꾸로 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멤버님들하고 우리는 제가 찾아놓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한 200개가 안 돼요. 200개가 안 되고 이 종목들 중에서 가히 뺑글뺑글 올라가면 다 뛰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아무리 많은 종목이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미증시가 많이 밀렸어. 그러면 우리나라 종목 2,500개 중에 심하게 떨어질 때는 거의
2,000개 이상이 다 떨어져요. 제가 골라놓은 종목이 150개에서 2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켜줄 자리는 지켜줄 확률이 높고, 예전에도 많은 미증시가 급락하거나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할 때도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거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잘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즉 2,500개 중에 150개에서 200개를 골라놓은 건데, 그게 바로 이렇게 좋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거나 땡땡이가 그려와 있거나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세력들의 개입이 있는 애들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순간 떨어지거나 밀릴 수는 있어도 다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비트컴퓨터는 그냥 월봉에서 5개선만 아끼면 대신에 5개선 깨면 외바닥이기 때문에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대선 같은 경우도 이제 5개월선 위에 지켜주고 있긴 한데, 대신 요거 깨면 안 돼요. 5개선만 깨면 되고 아직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엄연히 대량 거래가 빵 터졌기 때문에 순간 뛸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대교를 봅니다. 대교를 보게 되면 월봉의 세치가 굉장히 낮죠. 5개선 위에 있어요. 역시나 경기 방어주의고, 주봉에서도 자리가 좋고 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습니다. 단지 대량 거래 큰 적이 크게 없기 때문에 순간 뛰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볼 필요가 있고, 웅진이 30억 규모의 자기 주식 신탁 계약을 체결했어요. 너무 싸다는 얘기죠. 웅진이 많이 떨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웅진이 어디 갔을까요? 저기 어디 있나? 자, 웅진을 볼까요? 웅진을 보게 되면 많이 떨어졌어요. 월북에서 원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정도면 웅진이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회사가 이렇게 엉망이 돼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 공간에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좋고, 웅진 싱크비 같은 경우도 교육 관련주죠.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아요. 이 정도면 살만해요. 살만하고 잘 모아나가시면 좋다 보시고, 다른 교육주들보다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교육주를 보는 게 좋고, 삼성출판사의 흐름이 좀 좋아졌는데, 일단 월봉에서 그 추세가 우하향하다가 턴은 해줬어요. 턴은 해줬기 때문에 그냥 5개월선만 아끼면 돼요. 일단 5개월선을 유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나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증시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상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매집봉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는 순간 뛸 수는 있는데 마진폭은 좀 작아요. 대신에 이걸 뚫어줄지 안 뚫을지 모르는 거예요. 수급주선인 60선 뚫는 순간 실질적으로 어디 갈지 몰라요.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월봉에서 5개월선 깨지 않는 조건. 미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이런 친구들은 잘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도 추세 전환을 시도해주고 있죠, 지금.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턴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바로 뛰기는 그렇고, 단지 예전에 바닥 정도만 깨지 않으면 교육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이제 완전 바닥바닥 그리고 있죠, 지금. 얘도 웬간해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살만한데 거래량이 얹혔기 때문에 조심해서 대응하셔야 되고, 메가스터디 교육은 예전 일타 강사의 그 어떤 그거 잠깐 빠져나가 떨어졌는데 손 안 대는 게 좋겠죠. 이런 주식을 왜 손대? 엄청 높잖아요, 그죠? 엄청 높잖아. 되도록이면 사지 않는 게 좋고, 살려면 바닥바닥 끼고 있는 메가MD, YBM넷, 애니능률, IB기명, 아이스크림에듀, 특히 비상교육 같은 애들, 비트컴퓨터, 디지털 대성, 대교, 삼성출판사, 이런 순서로다가 웅진 싱크비, 이런 순서로다가 먼저 눈여겨보는 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